야, 저기 좀 봐. 저런 촌스러운 여자도 여기 와서 밥을 먹네. 진해 시내 고급 한정식집에 한 남자의 거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밤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목소리의 주인은 해군 대령 최성민이었습니다. 승진 축하 모임 중이던 그는 와인에 취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비싼 와인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해군 장교들의 웃음소리가 식당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진해 해군 기지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장교들이 모인 자리였죠. 식당 입구로 조용히 들어온 여성을 보고 던진 말이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소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차림이었어요.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 이 고급 한정식집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령님 말씀이 맞네요. 여기 분위기랑 전혀 안 어울려요. 박소령이 아부 섞인 말로 맞장구 쳤습니다. 그는 오늘 승진한 최성민 대령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가 어떤 곳인데. 한 끼에 10만 원은 좋게 나오는 곳이잖아요. 정중히도 거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조용히 빈 테이블을 찾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죠. 마치 그들의 시선과 말들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태연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최성민 대령의 자존심을 더욱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야, 정말 철면피네. 눈치도 없이 그냥 앉아버리네. 최 대령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해군 제복을 입은 장교들을 보고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진해에서는 해군 장교들의 권위가 상당했거든요. 식당 사장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끼어들지 못했어요. 이런 고급 한정식집의 단골 중에는 해군 고위 간부들이 많았거든요. 최성민 대령이 와인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키가 큰 그의 모습이 여성 앞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어이 아가씨, 여기 우리가 먼저 왔어. 다른 데 가는 게 어때?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조의 어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2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권위적인 말투였죠. 여성은 메뉴를 보며 조용히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차분한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어요. 야, 못 들었나? 여기 해군 장교들이 중요한 회식하고 있다고. 대령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술 기운이 돌면서 더욱 공격적이 된 거죠. 평소 부하들에게 쓰던 거친 말투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박소령이 앞장서며 말했어요. 아줌마, 여기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보시다시피 해군 간부들이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의 말에는 은근한 계급 의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정중히도 나섰습니다. 그러게요. 좀 더 적당한 곳으로 가시는 게.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도 민간인을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성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손님입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차분한 확신이 있었어요. 최성민 대령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받은 기분이었던 거죠. 25년 군 생활 동안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손님? 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대령이 성큼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나 해군 대령 최성민이야. 군번 002로. 22년 해군 생활하면서 이런 무례한 여자는 처음 봐. 여기가 민간인들이 함부로 와서 앉는 곳인 줄 아나? 그는 자신의 계급과 군번을 대놓고 밝히며 위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하듯이 말이에요. 여성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대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군번까지 말씀해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마치 여성이 그 정보를 어디엔가 중요하게 사용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장교들은 그런 미묘한 뉘앙스를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정중이가 참다 못해 앞으로 나서며 테이블을 쾅 쳤어요. 야, 진짜 안 나갈 거야?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나가. 여기 분위기 못 읽어? 그의 행동에 물컵이 넘어지며 물이 여성의 옷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박소령도 거들었어요. 정말 답답하네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예요? 해군 기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을 게 없을 텐데. 그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어색하게 다가왔어요. 저 죄송합니다. 손님들 조용히 좀. 하지만 최성민 대령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사장님. 우리끼리 해결할게. 이런 몰상식한 사람 때문에 사장님까지 곤란하실 필요 없어요. 장교들이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포위한 사냥꾼들처럼 말이죠. 다른 손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여성이 천천히 가방에서 검은색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지만 묵직해 보이는 그 수첩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이 식당에 흘렀어요. 마치 중요한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뭐야, 저거? 정중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첩을 펼치고 펜을 꺼내어 무언가 적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매우 익숙했고 마치 이런 일에 경험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소령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성은 계속해서 차분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최성민 대령이 다가가서 수첩을 보려고 했지만 여성이 자연스럽게 수첩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대령의 귀에는 여성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군 대령 최성민, 군번 002로.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자신의 신상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야, 그거 뭐야? 뭘 적고 있는 거야?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기록입니다.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거든요. 기록? 무슨 기록? 정중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이 다시 수첩에 시선을 두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 7시 30분. 진해 시내 한정식집. 해군 대령 최성민과 부하장교 2명이 민간인에게 가한 언어, 폭력과 위협에 관한 기록입니다. 장교들의 얼굴이 살짝 경직되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거죠. 언어 폭력, 위협. 야,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다고? 정중이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성이 계속해서 기록했어요. 박소령, 정중이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과 행동, 그리고 시간까지 정확하게요. 박소령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잠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다른 자리로 가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 것뿐인데. 하지만 여성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정중하게요? 테이블을 치고 물을 튀기고 주먹을 쥐고 위협하는 것이 정중한 요청이었나요? 최성민 대령이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우리가 술을 좀 마셔서 그렇지. 실제로는, 실제로는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신 거죠. 여성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에 장교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확히 자신들이 한 행동을 꿰뚫어 본 거였거든요. 여성이 다시 펜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특히 대령님께서는 계급과 군번을 직접 밝히시며 위압을 가하셨네요. 이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정중위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성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한 민간인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문제입니다. 박소령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그래. 고작 자리 좀 옮기라고 한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라고. 여성이 수첩을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장교들을 차례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말이에요. 그 말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려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려는 거야? 최성민 대령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감찰부입니다. 그 순간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찰부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이었죠. 해군에서 감찰부는 곧 죽음의 사신과 같은 존재니까요. 감찰부? 박소령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해군본부 감찰부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신고하겠습니다. 정중위가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잠깐만.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성은 이미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박소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일로 감찰부까지 가면 우리 다 끝장이야. 최성민 대령이 당황하며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아니, 손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감찰부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성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과하다고요? 권력으로 민간인을 위협하는 것은 과하지 않고 그것을 신고하는 것은 과한 건가요? 여성이 전화를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해군본부 감찰부 신고센터입니까? 민간인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장교들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박소령이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정중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술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여성은 계속해서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장소는 진해 시내 한정식집이고 가해자는 해군 대령 최성민, 군번 001호입니다. 부하장교 2명도 함께 있었고요. 최성민 대령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안 돼요.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여성이 전화를 끊고 장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신고는 완료되었어요. 박소령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그건 감찰부에서 판단하겠죠. 저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정중위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혹시 취소할 수는 없나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공식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내일쯤 연락이 갈 겁니다. 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락이요? 누구한테요? 당연히 여러분 부대로요.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할 거예요. 장교들의 얼굴이 더욱 파랗게 질렸습니다. 부대로 감찰부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곧 그들의 군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여성이 식당을 나가려고 할 때 최성민 대령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제발요.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여성이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처음에 정중하게 말씀드렸을 때 들으셨어야죠.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일이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성이 문을 열고 나가자 식당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해 해군기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긴급 공지가 내려진 거죠. 전장교 긴급 집합, 해군본부 감찰감 순시. 방송이 울려 퍼지는 순간 부대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감찰감이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최성민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여성이 한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죠. 내일이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박소령이 급하게 대령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감찰감이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자 제독이래요. 최성민 대령의 심장이 쿵 하고 멈췄습니다. 여자 제독. 네, 해군본부 감찰감이 여성 소장이라고 하네요. 정중위도 황급히 달려왔어요. 두 사람 모두 어젯밤의 그 여성이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여자 제독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정중위가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부대 강당에 모든 장교들이 집합했습니다. 평소라면 웅성거렸을 터인데 오늘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어요. 감찰감의 돌연 방문이 주는 압박감이었죠. 강당 맨 앞줄에 앉은 최성민 대령과 그의 부하들은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하십시오. 곧 감찰감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부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더욱 긴장된 자세로 앉았어요. 최성민 대령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그 여성의 차분했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박소령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대령님, 설마 정말 그 사람일까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최성민 대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규칙적이면서도 단단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참고 고개를 돌리지 못했어요. 차렷! 부관의 구령이 터져나왔습니다. 200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그 순간 강당문이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발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최성민 대령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곧 그 정체를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정중위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박소령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당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해군 정복을 입은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어깨에 빛나는 별 2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바로 그 순간 최성민 대령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젯밤 식당에서 자신들이 모욕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지현 해군 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강당에 들어선 거죠. 으악! 박소령이 작은 신음을 터뜨렸지만 다행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정중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최성민 대령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경례. 부관의 구령에 따라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최성민 대령과 그의 부하들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이지현 소장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위엄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진짜 지휘관의 모습이었죠. 앉으십시오. 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앉았지만 최성민 대령은 제대로 앉지도 못했어요. 엉덩이가 의자에 걸쳐져 있는 정도였죠. 이지현 소장이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최성민 대령 일행에게 닿았을 때 세 사람 모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제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한 장교가 민간인을 상대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강당에 있던 다른 장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최성민 대령 일행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장교는 자신의 계급과 군번을 내세우며 한 민간인 여성을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부하들과 함께 집단으로 압박을 가했죠. 박소령이 목구멍에서 넘어가지 않는 침을 삼켰어요. 이지현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장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스스로 밝혔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듯이 말이죠. 정중위가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해군 대령 최성민. 그 순간 최성민 대령의 심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전 부대 장교들 앞에서 공개된 거죠. 강당에 있던 다른 장교들이 모두 최성민 대령을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지현 소장이 최성민 대령을 직접 쳐다보며 말했어요. 최성민 대령,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성민 대령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강당을 가로질러 연단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박소령, 정중위도 함께 나오십시오. 두 사람도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이지현 소장이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진해 시내 한정식 집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최성민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기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상대했던 민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 말에 강당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경악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지현 소장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계급을 내세워 위협하고 집단으로 괴롭혔죠. 박소령이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해군의 현실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이지현 소장이 연단에서 내려와 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위험감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어요. 최성민 대령, 어제 제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최성민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제가 상기시켜드리죠. 이지현 소장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식당에서 기록했던 바로 그 검은 수첩이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해군 간부들이 중요한 회식을 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셨죠. 정중휘. 정중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소령, 당신은 뭐라고 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박소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대령, 당신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지현 소장이 다시 최성민 대령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해군 대령 최성민이야. 군번 영명이로 22년 해군 생활하면서 이런 무례한 민간인은 처음 봐라고 소리쳤죠. 강당에 있던 다른 장교들이 놀란 표정으로 웅성거렸어요. 이런 막말을 민간인에게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해군의 모습입니까? 이지현 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것이 군인이 할 일입니까? 모든 장교들이 숙연한 표정이 되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집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말리기는커녕 거기에 가담했어요. 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이건 제가 용서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지현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해군 전체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셨나요? 정중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어제 처음 정중하게 말씀드렸을 때 들으셨어야죠. 최성민 대령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소장님, 제발, 제 책임입니다. 부하들은 제가 시킨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만 처벌해 주십시오. 이지현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각자가 선택한 일입니다. 대령이 강요했다고 해서 부하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어요. 강당에 있던 다른 장교들은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며 경각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똑똑히 보고 있었거든요. 이지현 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입니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이지현 소장이 연단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시간이었거든요. 해군 대령 최성민. 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권력 남용, 계급을 이용한 위협, 그리고 부하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인 것에 대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합니다. 최성민 대령이 주저앉았어요. 22년 해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박소령, 정중휘. 두 사람이 떨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관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고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것에 대해 각각 1계급 강등 및 좌천 조치합니다. 두 사람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해군에게 강등은 사실상 경력 종료를 의미했거든요. 이지현 소장이 강당의 다른 장교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소장의 말을 들었어요. 계급은 특권이 아닙니다. 계급은 책임입니다. 그 말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이 달고 있는 계급장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장교들이 자신의 계급장을 내려다봤어요.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국민의 신뢰로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을 위협하고 괴롭힌다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지현 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의 계급이나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세 사람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말입니다. 최성민 대령과 그의 부하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모든 장교들 앞에서 반면교사가 된 거죠. 이지현 소장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해군의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편견이 진짜 적입니다. 그 말에 모든 장교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국민을 보호하는 군인인가? 아니면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인가? 강당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장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태극기를 바라보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국민을 우리가 직접 괴롭힌다면 그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장의 목소리는 강당의 모든 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권력은 남을 억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을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장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오늘의 교훈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것으로 오늘의 순시를 마치겠습니다.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소장이 강당을 나가려 할 때 모든 장교들이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례는 처음과 달랐어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거든요. 소장이 나간 후 강당에는 여전히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일어서려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일을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최성민 대령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이 난 거였죠. 다른 장교들은 오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어떤 장교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어떤 장교는 부하들에게 권력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교육했습니다. 이렇게 진해 신의 한정식 집에서 시작된 일은 해군 전체에 큰 교훈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권력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가슴 깊이 새긴 하루였습니다.